페이지 강의 노트 혹시 없으세요? 없어요? 저쪽 사무실에 한번 가보실래요? 자, 강의 노트요. 페이지 208페이지요. 강의 노트 페이지 208 한번 보셔요. 거기 예? 208이요. 자, 이 괄표에 보시면요. 자, 구분소의 요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요. 사실은 이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생활하시려면 이번에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서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바뀐 부분이 많으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바뀐 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보다는 뭐죠? 새로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요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208페이지 한번 보셔요. 자, 구분소의 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먼저요, 여러분요 건물의 구조를 먼저 한번 보셔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빨갛게 된 걸 먼저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계단이죠. 복도고요. 엘리베이터죠. 그다음에 이건 외벽이고요. 여기는요 옥상이죠. 그다음에 여기 뭐죠? 지붕이 요즘 뭐 지붕 있는 데도 있잖아요. 지붕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뭐란다? 이것을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오면 여기 301호가 있죠. 301호요. 이 301호를 전적으로 소유한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아파트에 오면 실평수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그 실평수가 바로 뭐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여기 공용 부분은요. 당연 공용 부분 또는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요. 여기요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당연 공용 부분은 이런 보면 소화장 같은 데 있잖아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것은 혼자서 단독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당연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당연 구조상 이렇게. 규약은요, 규약은 뭐냐면 여러분 그 관리실 있죠. 관리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규약이란 말이 뭐예요? 규약? 규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뭐예요? 법률행위란 말이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여기서 등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등기를 하잖아요. 이때 등기는 표제부만 두는 거예요. 왜 표제부만 둬요? 여러분 만약에 갑구하고요, 여기 등기부에 을구가 있잖아요.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뭐죠? 저당권, 전세권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요 팔아먹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인정을요. 을구하면 누가요? 여기다 저당 잡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갑구을구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다? 표제부만 있어. 이런 건물이 있다. 이 건물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요 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관리실이나 이런 것이 있다. 이 표제부만 딱 두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당연 구조상은요 전유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30평 아파트라면 실평수가 몇 평이죠? 30평이면 20한 5평 정도 되죠? 그러면요 여기요 25평이고요. 여기요. 그다음에 여기가요 5평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몇 평이라고 한다? 30평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30평 아파트 그러면 당연 또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하면 35평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처분하잖아요. 처분하면 따로따로 처분해요? 같이 처분해요? 같이 처분해야지 따로따로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 한다?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당연 구조상 또는 공용 부분은요 자기 개인이 독자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래서요 당연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뭐가 안 된다? 취득쇼가 안 되는 거예요. 취득쇼예요. 어떤 사람이요 뭐를 했냐면요 여기 옥상에다가요 30년 정도 30년 넘는 아파트인데요 옥상에다가 뭐를 했냐면 이 사람이 그 조그맣게요 텃밭을 갖고 왔는데요 이 텃밭이 조그만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파트 뭐 동이 크잖아요. 여기에 이 아파트가요 거의 100평이 넘게요 이 사람이 텃밭을 일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하고 뭐 화분 한 2개 갖다 놓고 보다 보니까 아무도 옥상에 안 올라오잖아요. 아파트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요, 텃밭이요 100평이 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막 그 아파트가 떨어지고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지붕을 씌우겠다는 거죠. 지붕을 씌우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요, 그때 이제 취득쇼를 주장한 거예요. 나는 여기를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내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30년이 넘게 이쪽을 점유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취득쇼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소유다 그랬는데요, 대법원에서요, 그것은 취득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취득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 사적 소유권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 공용 부분, 구주당 공용 부분은 별도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원래 취득쇼를 하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못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공용 부분에서 이번에 나온 판례가 뭐냐면, 작년에요, 여기 보면 이 복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상가 건물이잖아. 상가 보면 맨 끝에 있는 상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 맨 끝에 있는 상가는요, 여기는요, 여기 맨 끝에는 자기 거로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도를요, 자기가 독점해서 보통 사용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보면 뭐 식당 특히 하시는 분 보면 거기다 뭐 쌀 갖다가 넣고 뭐 김장국 넣고 막 다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것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단 말이죠. 지금은 뭐냐면 그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알죠? 왜냐하면 이 공용 부분은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5월 18일 이전까지는 그것은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여기 이제 지하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지하는 또 뭐죠? 또 1층, 2층보다는 또 어때요? 공간이, 휴게 공간이 좀 더 넓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 골프 연습장에서 휴게 공간을 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왜 당신이 이걸 사용하냐, 이거 치우라고 그랬더니 둘이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건물, 그러면 무엇을 건물이라고 하냐? 건물은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을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겠다? 대지가 있죠, 대지. 그러니까 건물하고 대지잖아요. 이 대지는요, 뭐 법정 대지, 규약 대지가 있는데 그건 중요하잖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는 집합 건물이지 집합 대지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건물은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유 부분은 뭐라고 하냐? 그래서 건물에서 뭐를 빼면요, 공용 부분을 빼면 돼. 그러니까 공용 부분을 빼면 전유 부분이고요, 전유 부분을 빼면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을 제외한다. 전유 부분은요, 공용 부분을 제외한다. 이렇게 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이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을요, 우리가 이제 상가에서는 뭐라 한다? 그것은 관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상가 건물 큰 데 있잖아요. 가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판 앞에 써 있단 말이에요. 관리단 집회 결과 공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관리단은, 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는 보통 평수가 다 똑같이 30평씩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평수가 다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요, 소유자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면적 중에서 몇 사람이 참석했는가, 그 참석한 사람의 면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관리단 같은, 상가 같은 관리단이요, 집회 결과 공지를 보면은 총 얼마 평방미터에서 참석인은 총 몇 평방미터, 따라서 가반수가 넘어서 회의 의결권과 의안이 제시가 돼서 그 의안에 대해서 결의는 얼마가 참석해서 과반수가 이상이므로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이렇게 딱 공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뭐냐면 사람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전체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관리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법에도요, 다 관리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는 여기 뭐라 하죠?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입주자 대표가 뭐죠? 동대표죠. 동대표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요, 여기서 또 뭐가 나냐? 관리인이 나거든요. 관리인. 이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것을 뭐냐면 관리 주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이런 보면 각각 회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회장을요 관리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관리위원회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관리인을요 감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관리위원회는요 이 관리인이 혹시 돈을 횡령하는지 어쩐지 이런 것을 뭐를 한다?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관리인은 반드시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데요 관리위원회 위원은요 반드시 구분 소유자가 돼야 돼. 이것은 왜 그러느냐? 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여야 돼. 즉 아파트를요 분양받은 사람, 현재 소유자가 돼야 돼. 그런데요 여기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반드시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가 있다. 입주자 대표 동대표가 될 수 있고 동대표 회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래요?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 무슨 아파트? 임대 아파트야. 여러분 임대 아파트도 뭐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 있어 없어? 그럼요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LH공사 임대 아파트는 돈 버는 거예요. LH공사 임대 아파트 관리 뭐죠? 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공인중개사 이런 것은 연봉하고 비교가 안 돼요. 보통 그러면 그 임대 아파트 같은 거 LH공사 임대 아파트에 다 뭐죠? 세수가 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임대 아파트 한 가지 특징이 내 집이 아니니까요. 누가 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임대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되잖아요. 관리소장 되면은 아마 연봉이요 최소 몇 억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뭘 아파트를 뭐 이렇게 수리하거나 뭘 한다 해도 이 뭐죠 그 관리비가 고지가 나가도 누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 와가지고 관리사무소 와가지고 누가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왜요? 자기 집도 아니니까요. 소장 관리실에서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니 자기 집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LH공사 아파트 관리 소장 정도가 되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그걸 대물림 거의 대물림해요. 로비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주택관리사 시험 치러 보면 어린애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연령대가요 5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요 이 어린 친구들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면 거의 뭐 아버지가요, 아버지 또 엄마가요, LH공사 입주 뭐죠 그 관리 소장하고 있어요.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아파트에서 만약에 뭘 하나 수리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 들고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평화로운 것이요 LH공사예요. 알겠죠? 엄청난 이익이요 그게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것은 함부로 이걸 못해요. 소장을 못해요. 알겠죠? 소장도 되려면 상당한 로비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렇게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자 대표의 관리인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살아가니까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규약이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재건축을 또 해야 돼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관리단이 모임을 관리단이죠. 이 모임을요 모임의 그것을 관리단 집회라고 그래요. 관리단 집회 회의를요. 그런데요 여기요 입주자 대표 회의죠. 그래서 입주자 보통은 관리단 집회를 요즘은 다 어디서 하죠? 입주자 대표회가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사람들도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이면 밥값 나가고요. 한 번 모일 때마다 얼마만큼이요 또 돈 또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입주자 대표 해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다 그렇게 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는요 신축 아파트도 좀 괜찮고요. 신축 아파트도 여기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신축 아파트 보안 시설도 해야 돼.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신축에 있으면 보면은 뭐 의외로 할 일들이 많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 한 3년 정도 딱 정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파트가 좋아요? 아파트는요 낡은 아파트일수록 좋아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알겠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면요 짭짤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거래를 통해서 이걸 수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다 뭐라고 되냐면 다 거의 대부분 다 얼마 이상은 전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 입찰을 해가지고 와도 워낙 텃세를 부리고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요.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요. 그래서 여러분요, 구분해서 소유를 갖는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보면 아파트가 한 동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일물 일권이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뭐래서 구분해서 소유권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유분 있죠? 301호를 뭐란다?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잖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우리는 보통 건물만 분양받는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건물만 분양받지 않아요. 뭐까지 같이 분양받죠? 땅하고 대지하고 건물을 같이 분양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분양가가 10억이다. 10억이면요, 10억이 어떤 사람들은요, 건물 가격이 더 싸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가격은 그 대지 가격이 더 싸다는 사람도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 같은 데 이런 데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어쩌면요 분양 가격이 대지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강남 쪽 이쪽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럴 때는 평당 가격이 대지 가격이 워낙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분양 가격을 산정을 하면 대지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데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분 비율이 커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디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건물 가격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요, 10억이면은 건물 가격이 6억 정도 되고 대지가요 4억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건물만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만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은 항상 대지 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지와 건물을 같이 분양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저기 아파트가 뭐죠? 여러분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실거래가 신고라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보면 실거래가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국민은행 부동산 있잖아요. 거기 가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정확한 것은 국토교통부 가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보니까 아파트가 10억에 팔렸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아파트가요 6억이 나오는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 경우는 이 아파트는 대지에 대해서 권리가 없는 거예요. 대지권, 땅에 대한 권리는 없고 건물만 산 거예요. 이 사람은요 301호 건물만, 대지는 사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 가격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싸게 나오고, 그때는 반드시요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지를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지에 관한 등기가 없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받거나 경락을 받으면 돼야 한대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지와 건물, 그래서 등기할 때는요, 건물의 등기와 대지의 등기를 같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보면요, 등기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잖아요. 토지는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건물은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요, 이제 표제부가 이렇게 있고요. 표제부, 여기는요, 갑구가 있고요. 여기는요, 을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만약에 건물 301호 등기보다 그럼 건물 등기잖아요. 그럼 건물은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물에 대해서만요. 그런데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여기요,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이요, 이 대지권에 관해서 우리가요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지는 땅에 관한 거잖아요. 땅은 토지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관한 것을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을 할 때는 갑구가 이전하는 거잖아요. 갑구요. 알죠? 갑구가 이전하니까요, 여기 1번 A에서요, 여기 2번 B에서요, 3번 C로 이렇게 갑구가 소유권이 변하잖아요. 소유권은 변하는데 표제부에 대지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건물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같이 소유하는 것이다. 대지까지 같이 소유하는, 대지까지. 알죠? 대지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원래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건물하고 건물이죠. 건물하고 땅을 분리처분이 돼야 안 돼요. 분리처분이 절대로 안 돼요. 분리처분이 절대로 안 돼요. 언제나 같이 처분해야 돼.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요, 알파함처럼요, 지금 분양이 됐잖아요. 건물이요. 토지하고 건물이 다 같이 분양되는데 지금 알파함이 아직도요 등기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요, 건물에 대해서도 아직요 등기가요, 원래 이제 그 신탁사로 보존 등기가 됐다가 분양받은 사람한테 이전 등기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아직 아마 저기요, 신탁사한테 보존 등기도 아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보존 등기 하는 것하고 이전 등기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하면은 일단 신탁사에서 경쟁을 붙여요. 등기관들한테, 법무사들한테. 여기 보존 등기 할 사람. 그럼 보존 등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를 가져오잖아요. 이전 등기 가져온 것은 이제 입주자 대표 있죠. 이 사람들이 다시 또요,
다시 또 자기네들이 또 경쟁을 또 붙여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무사 뭐도 주고 뭐 이런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이제 뭐죠 또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처음에 보존 등기는 신탁사에서 붙이기 때문에 돈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돈이 거의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이 법무사들 뭐 일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3,000세대 정도 하면은 아마 수익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거의 뭐 돈을 못 번다고, 자기네들은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조금은 번대요. 버는데 거의 뭐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법무사들이 돈을 조금 버는 것은 이전 등기 할 때, 그러니까 신탁사에서 이제 보존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요, 이제 우리 분양받은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입주자 대표들이 이제 또 선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는 우리 앞으로 등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제 진짜 이제요. 가져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등기 비용이 만약에 50만 원이 든다. 그러면요, 뭐 한 2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싸게 해가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법무사는요, 3,000세대라니까 엄청난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뭐죠, 뭐 아파트에다 또 얼마만큼요, 또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고, 뭐 입주자 대표 또 술 마시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여행 가는데 전하면은 또 공항 나와가지고 또 배웅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가면은 또 태우고 오고 또 피곤하다 가면 사우나 가고 뭐 이렇게 하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드는 돈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보면 이 301호는 전유 부문이고 여기는 대지잖아요, 대지권. 여기서 분리 된다 안 되는데요. 언제나 분리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여기 봐봐. 알파함이 지금 아직 등기 안 됐다겠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규약으로요, 규약으로 전유 부분하고요. 여기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 이 두 가지를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규약이란 건 뭐죠? 계약이란 말이잖아요. 계약은 뭐죠? 합의라는 거잖아요. 합의로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1호하고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를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가 많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보면 이제 우리가 빌라 같은 데 짓잖아요. 빌라를 지으면 건축업자들이 보통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땅값이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요, 한 10억 정도로 줘요. 알겠죠? 10억도 안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땅에서 대출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주고요. 나머지 10억은 빌라를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기서 분양을 해가지고 주겠다는 거죠. 보통 이제 뭐 9개, 뭐 이렇게 10개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하나에 한 1억 5천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5개, 6개 정도 분양이 되면은 이 돈을 받아서 뭘 한다? 잔금을 치르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짓다 보면은 그게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분양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요,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사가지고요, 잔금을 치러야지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여기 건축업자한테요. 등기를 해줘야 이 사람이 또 여기서 또 대지권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금을 완납을 못하니까 당연히 갑은요, 등기를 안 해주죠. 등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건물에 대한 등기를 받았는데요, 뭘 못 받아요? 대지에 대한 등기를 못 받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건물의 소유권자고요, 대지의 소유권자가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럴 때는 정말 골치 아프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요, 규약으로요,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가 집합건물이 있을 때는 예전에는 이 규약 집합건물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나 이럴 때는 우리 민법에 215조라고 하는 조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합건물이 만들어졌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토지 소유자가 시공사 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두 동 있는 거예요. 두 동이요. 두 동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면서 뭐만 했냐면 건물에 대한 등기만 한 거예요. 건물. 대지에 관한 등기는요, 시공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공사 가지고 있다가요, 몇 년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요, 재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재건축하려고 여기저기 이제 문의를 했더니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등기부에 보니까 아무도 대지권 등기가 없는 거예요. 봤더니 대지에 대한 등기는 예전에 이 사람들이 분양했던 사람 있잖아요, 시공에서.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등기를 해달라. 너가 등기 안 했으니까 처음부터 30년 전에.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규약으로 건물의 소유자하고 대지 소유자를 달리 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30년 전에요,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계약서, 분양 계약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대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요, 건물만 그때 당시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분양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을 지면 재건축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겠죠.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요, 결국 이 사람들이 폐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을 해야 못해요? 절대로 못하죠. 왜요? 재건축을 한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건물을 철거한과 동시에 누구만 좋아져요? 값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한테 조정을 신청을 좀 했어요. 뭐 조정해도 이 사람이 노해버리면 끝이죠. 법 판결이 났으니까요. 그렇죠? 더 이상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뭐 이 사람도요, 양심이 있으면요,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요, 층수를 좀 높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뭐 어떻게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구조상이고요, 이용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여부, 등기, 이게 이제 문제가 돼. 등기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예전에는요,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요, 등기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등기가 없어도 등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지금 이게요, 이 두 가지가 다 인정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건물이요, 지금 100평이에요. 그럼 등기부가 얼마로 돼 있겠죠? 100으로 돼 있겠죠. 그런데 중축을 했어요. 60을 중축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됐죠? 160이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2번이요, 160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건물이 지금 개수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160이니까 한 개죠. 두 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평짜리가 하나 있고요, 몇 평짜리요? 60평짜리가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60을 했다는 것은 건물을 몇 개 하려고, 몇 개로 만들 것이다? 한 개. 이것을 뭐라 한다?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건물을 한 개로 하려고 하는 의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요, 구분 소유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160평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160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구분 소유 의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이걸 독립성이 있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등기를 하게 되면, 별도로 등기하게 되면요, 두 개가 되는 것이고,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몇 개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등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다가구 주택이라고 들어봤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이죠. 단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3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20, 20은 6총에서 몇 평이다? 60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단독이고요. 우리가 빌라 같은 거 보면요, 빌라, 연립주택이요, 따로따로 분양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층수인데요, 그럼 소유자가 3명이죠. 3명이면 따로따로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등기가 필요하지만요, 이런 봐봐요. 아파트라든가, 처음부터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거 봐봐요. 이 아파트나 연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건물을 한 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로 하려고 하는 의사죠. 처음부터요. 그것을 뭐라 한다? 구분 소유 의사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요, 건물을 봐봐.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신축하잖아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요?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돼요?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되죠. 아파트를요, 이렇게요, 아파트라는 거, 연립주택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건물의 구조를 갖추잖아요, 물리적으로요. 그러면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요? 아파트나 연립은 처음부터 단독 소유하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고, 알겠죠? 구분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는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 의사를 우리 판례가 뭐랬냐? 법률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은 연립을 짓고 나서 분양을 한다거나 분양 광고를 냈다거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취한다. 왜? 건물의 신축과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틀려가지고요, 다른 나라는 선분양이에요. 자기네들이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파는 거예요. 아니요, 후분양이에요, 다른 나라는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요, 내가 돈을 내고 건축업자가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돈으로.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파트는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돈으로 지으니까 내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건물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는 딱 층수로 딱 정해가지고 지정해서 받잖아요. 1층, 2층, 3층은 좀 싸고, 로얄층은 좀 더 비싸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격대가 딱 정해가지고 내 돈을 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요, 건물이 완공이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완공이 되죠.
그러면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이제 이런요 구분 소유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소유자인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자가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건 지금요 187조니까요 몇 번씩이 나왔어 알겠죠? 서너 번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학원 봐봐. 학원에 여기요 사무실 있죠. 사무실이요. 그다음에 여기 교수실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칸막이 있죠. 칸막이 있잖아요. 그럼 구조적으로는 독립돼 있잖아요. 사무실하고. 그런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실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돼? 아니 교수실 들어가면 사무실 통해서 나가려면 사무실 통해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이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요. 교수실은 별도로 등기를 못 해요. 우리 학원 강의실하고요. 사무실은 그래도 구조가 독립되고 바로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따로따로 등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요. 이 교수실은 등기를 따로 못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뭐가 없으니까요? 독립성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구분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번에는요 회계감사라든가 회계감사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요.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해놨어요. 알겠죠? 의무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회계감사를 몇 세대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느냐 하는 것이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고 지금부터 한번 보죠. 자, 208페이지요. 자, 구분 소유 요건, 구분 소유권이란 1조 2에 규정된 건물 부분 이렇게 됐죠? 중요한 말은 맨 끝에 줄고 공용 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 거기를 줄고 공용 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죠. 자, 1번요. 일동의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일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일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을 각각 구분 소유의 객체라는 줄고요. 구분행위가 있어야 돼. 그런데요 3번 봐봐요. 줄고요.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여러분 상가 있죠? 상가 아시죠? 우리 지금 학원 지하 지금 여기 주차를 받아 안 받아? 받죠? 그건 구분 소유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상가는요.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 소유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아파트 지하실은요 구분 소유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구분 소유 설정 행위죠. 이러면 아주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1번 구분 행위는 이렇게요. 두 번째 줄이요.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라는 일종의 뭐다? 법률 행위이다. 그것이요. 세 번째죠. 객관적으로 예비에 표시되면 돼. 근데 이 객관적으로 예비의 표시가 뭐죠? 광고라든가 분양 광고라든가 아파트 신축할 때 건축 허가 신청하잖아요. 이런 경우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원래는 여러분요 등기를 해야죠. 그런데요 아파트라든가 연립은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세 번째 끝에 보세요. 구분 건물이 물리적 객관적으로 완성되면 네 번째 줄이요.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바로 옆에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장이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봐봐요. 이번에 여러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발의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학원생이 한 분이요 특별조치법 해가지고요 이미 등기를 한 사람이 했더라고요. 아마 특별조치법에 등기한 사람이 그분이 처음이지 않나 싶긴 해요. 홍지우 씨라고요. 그래서 그분이요 이게 나왔는데요. 바로 그냥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됐잖아요 작년에요. 그래서 하는데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특별조치법에 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등기를 바로 했더라고요. 원래 이러면 뭘 받아요? 확인서하고 뭘 받아요? 보증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대장 있죠? 대장요 우리가 소관청이라고 하죠. 이 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때요? 보증서를 첨부해야 돼. 보증서 첨부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법무사나 변호사 한 명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법무사요. 그 다음에요 마을에 아마 이장이 또 들어가나 봐요. 대표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요
우리가 이제 특별조치법에서 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신청을 하면 그 마을에서요, 또 이런 연장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사람 수를요 이렇게 쭉 지정해 주나 봐요. 누구 도장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마을에서 막 연장자들이 한뭐 2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12명, 13명 이렇게 지정을 해 주나 봐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3명 정도예요, 3명 이상이에요, 또 도장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러면 해주면 이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다 개별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날짜 잡아가지고 사인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사인을 받고 또 이장 사인도 받고 또 법무사는 뭐 항상 일하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보증서에다가 보증을 받아 보증서를 첨부해가지고 소관청에다가 확인서를 이제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반드시 대장이 등록돼 있어야 돼요. 대장이 등록돼 있지 않는 95년 6월 30일 이전의 것은 안 되죠. 특별조치법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나 토지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상속이라든가 또는요 매매라든가 아주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등으로 인해서 취득을 했는데 95년 6월 30일 이전에, 알겠죠? 그래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제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등기를요 이번에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대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먼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요, 토지는 토지 대장이 있고, 산에는 뭐가 있어요? 임야 대장이 있잖아요. 그 임야 이런 대장이요, 누군가가요 이 대장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가 가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번 특별조치법도 반드시 대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대장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보증서, 옛날에는 보증을 누가 썼냐면요, 농지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각 면마다요. 그 농지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뭐죠, 확인을 해줬는데요, 아니 보증을 써줬는데요, 이 사람들이 술 마시고 하도 도장을 찍어주니까 농지위원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지위원회를 없애니까 이제는요, 이 보증을 쓸 사람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지금요,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 반드시 한 명은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그다음에 그 마을이요, 그 마을이니까 뭐 이장은 뭐 대표로 들어가나 봐요. 그다음에요, 사람이요, 만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지정을 하면 그 중에서 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3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5명이니까요, 3명 이상의 것을 받아가지고요 첨부하면 이렇게 되도록.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보증서를 쓸 때 있잖아요. 보증서 쓸 때, 보증을 할 때 우리는 보면 알겠지, 뭐 이미 공부했으니까 그렇지만, 보증을 만약에 허위로 보증을 쓰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 받도록 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지금은요, 허위로요 보증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뭐 허위로 뭐안 막걸리가요 중요하죠. 자, 집합건물의 구성부 보세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라고 돼 있잖아요. 건물은요, 전유 부분하고 뭐하고 돼 있죠?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은 뭐죠? 줄곧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 그 전유 부분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는요 2번은요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두 번째 줄이요,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요, 공용 부분 뭐를 빼는 거죠? 전유 부분을 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요. 1번 봐봐요. 뭐 전유모터가는 뭐뭐라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줄과 두 번째 줄,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구조상 공용 보유 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죠? 구조상.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중년말은 2번의 중년말은 세 번째 줄 끝에요.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러면요, 공용보는 별도로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3은요, 3은 첫 번째 끝에요, 규약 동그라미요, 공정증서 동그라미요. 규약이나 공정, 규약이 뭐죠? 그다 써요, 계약. 그럼 계약이죠. 계약은 뭐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두 번째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등기. 그렇죠? 등기. 이렇게. 자, 대지죠. 대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는요, 여러분요 2번하고요 3번 한번 봐봐요. 3번, 2번하고 3번이요. 특히 여러분요 3번 한번 먼저 보시면, 3번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요, 연립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립주택이요. 연립주택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땅이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동 소유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지를 분할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분할을 못한다. 우리가요 공유인데 분할을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시험에 뭐냐면 민법상 분할을 못하는 거야. 민법상. 그것은 두 가지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 전체로 보면 공유인데 분할을 못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민법상, 여기 집합 건물은 여기 구분 소유 건물이 있는 대지가 공유죠.
그럼 이건 분할 못해. 3번. 알겠죠? 분할 못해. 거기다 써. 3번 밑에다 써. 참고 그래가지고 민법상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거. 분할이 안 되는 것 두 가지. 뭐가 있어? 첫 번째 뭐? 민법상 공유인데 분할이 안 돼.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니 민법상에 공유인데 분할을 못 한다고 돼 있어. 두 가지. 그냥 써. 경계표 담국어. 또 한 가지 있어. 지금 우리 배웠어. 지금까지. 뭐가 있어요? 공용 부분이요. 아파트 공용 부분. 지금 배웠잖아. 이것은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 있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 있죠.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민법이 나와 있어요. 알았죠? 근데요, 민법은 아니지만 집합 건물이 나오니까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뭐다? 구분 소유 건물이 있는 대지를 공유할 경우. 그러면 그 대지는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공용 부분하고 경계표 담국어 이렇게. 자, 3번 보실까요?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요. 대지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작년에 나온 것은 여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라 하냐? 민법상 공유인데 분할이 못하는 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것은 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2번요. 여러분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줄거봐. 여러분 대지 사용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분양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지 사용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만 분양받았다는 거예요? 건물만 분양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집에 들어가면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려면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야죠. 정상이죠. 한 번 나가면은 들어가야 돼.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요, 목동 있죠. 목동에 그 무슨 아파트인데 무슨 아파트지? 한양 아파트인가 무슨 아파트인가? 거기가요. 처음에 이게 경매가 될 때 이게 아파트 지을 때 몇 번 부도가 나가지고 소유자가 몇 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래서 LH공사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LH공사가 개입해서 LH공사가 이 땅을 사준 거예요. 그래야지 뭐를 하죠? 그 돈으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이 된 거예요. 건물이 완공되니까 이제 분양 공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분양 공고가 나올 때 뭐냐면 LH공사가 같이 공고를 같이 내는 거예요. 대지도 분양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땅도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 건물 여기는 건물 짓는 사람 건물만 분양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또 땅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 사람들 건물만 분양받고 원래는 대부분 사람들이 건물하고 토지를 다 분양받죠. 대지하고 아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건물만 분양받고 대지는 분양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LH공사에서 몇 번이나 공모를 발송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떠냐 일반에 분양을 한 거예요. 다시 대지는. 왜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건물주는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땅 주인은요 다시 다른 사람 또 4명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한다? 출입금지 처분 가처분을 하는 거죠. 왜 니네들 내 땅을 허가도 없이 들어갔느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다 분양이 나온 거야. 경매가 다 나온 거야. 다 거의 뭐 한 50개인가 한 50개 80개 그 정도 분양이 나온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 이제 목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이걸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는데 이거 언제 얼마만큼 떨어질 때 분양받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아파트가 10억짜리가 6억에 나왔으면은 여기 이게 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 다 뭐가 없어요? 대지권이 다 없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되기를 안 돼 받아야죠. 어떻게 받아요? 관리사무실에 가거나 입주자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면 땅 주인이 누구라고 또 나와요. 또 경매가 나오면. 그럼 이런 사람들을 땅을 산 사람들은 실제로 싸게 팔겠어요? 비싸게 팔겠어요? 비싸게 팔려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건물은 분양이 뭐죠? 경매가 안 되니까 무조건 한 번 유찰, 2번 유찰되죠. 건물만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유찰돼. 그러니까 5억이면은 서울이니까 20%에서 차감되죠. 그러면 5억이면 1억씩, 그 다음에 또 8천만 원씩 차감되죠. 그럼 1억 한 8천 차감되잖아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실제 이제
뭐죠?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먼저 계약을 해야죠. 내가 이걸 몇 호로 분양받을 건데 당신 그 대지 지분을 나한테 팔겠느냐. 그게 먼저 계약이 되고, 그래서 얼마에 팔겠느냐 먼저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분양을 받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대지권을 다시 넘겨받아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을요 조화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양을 받을 때는 자기 멋대로 분양을 받거나 달려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요 앞으로 이제 여기 왕숙 신도시도 이렇게 계속 생기잖아요. 생기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온 동네 다 돌아서 분양을 뭐죠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요 한번 뒤집히는 놈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집히고 다시 또 짓고 뒤집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잘 봐야 돼. 무조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중개하거나 무조건 분양을 받아서는 큰일 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아파트만, 보통 사람들 99%가 아파트만 내가 분양받는다고 생각을 해. 땅은 아무 개념이 없어. 그런데 단독주택을 할 때는요 땅이 몇 평인가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은 내가 대지권이 얼마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지권이 얼마인지. 알겠죠? 왜요? 자기는 뭐만 분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건물만.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가치 판단은요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오른쪽이요 저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은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온 거 파트가 몇 가지가 있어.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담보 책임, 재건축, 이 네 가지 파트가 가장 잘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이고 다른 것들 암기하면 되니까요.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 줄고요 줄고 용도에 따라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우리 민법상에요 민법상의 공유인 경우는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하거든요. 지분의 비율로. 그런데요 집합 건물은 어떻게 해요? 용도대로. 여러분 왜 용도대로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 봐봐. 여러분 아파트 보면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해보죠. 요즘 아파트들 다 30층 넘잖아요. 30층인데요 앞에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크다고. 30층은요 n분의 1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발 디딜 때는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분의 비율이 아니고 뭐대로? 용도에 따라. 이렇게. 2번 각 공유자의 지분은요 뭐라고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에요. 근데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같은 한 동의 아파트는 각 평수가 다 24평, 30평, 40평, 60평 다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들은 1층과 2층 임대 아파트를 1, 2, 3층 임대 아파트로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데는 보통 뭐 18평씩 막 이러죠. 그렇죠? 20평씩. 그러다가요 좀 더 이제 뭐 한 4층부터 몇 층까지는요 30평. 그다음에 로얄층은요 70평에서 80평 이렇게.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또요 뭐 40평, 50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층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는 의미가 있죠. 만약에 20평이 지분이 1이면은 60평은 지분이 얼마예요? 3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할 때 지분의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해서 관리비가 나온다. 그러면 20평이 관리비가 20만 원 내면 60평은 얼마를 내야 돼요? 60만 원을 내야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해요. 20평 20 내잖아요. 60평 60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할 때 의결권이 그러면 20평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60평은요 3표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우리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부담을 해요.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의무를 부담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뭐도 있어요? 권리도 크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36조인가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가래한 집회에서 의결권이라는 게 나오고 36조 37조인가 보면 의결권이 나오거든요. 그 의결권을 보면은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20평이 지분이 하나이면 의결권이 60평은 몇 표를 준다? 3표를 주는 거야. 그런데요 여기 있는 아파트는 다 평수들이 다 어때요? 다 똑같죠? 그럴 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요 한 집에 한 명씩 나오면 돼. 그냥. 알겠죠? 그냥 러닝셔츠 입고요 하나씩 나와가지고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은요 공유자의 지분은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봐봐 아까 말했죠? 여기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말이 이거예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한 득실 변경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이번에 보면 벤츠 같은 거 보면 여러분요 남의 아파트다가 세워놓고 한 달 동안 세워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양면을 두 면을 차지해서 해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는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요 거기다 뭐 한 달 주차권이 있다든가 뭐가 내 생각인데 그 사람은요 아마 그 아파트는 이맨 집에 살았나 봐요. 이사를 갔는데요
이상한 데가 주차장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가요 전유 부분을 팔았어. 30평 아파트는 25평 팔고요 5평은 안 팔아. 5평은 왜? 저쪽이 주차장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요 분리처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러니까 따로요 공용 부분을 따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제 여기 어디지? 무슨 동이지? 여기 중랑구 있는데 면목동에 거기 아는 목사님 계셔가지고 거기 이제 한번 갔는데 그 목사님이 계신 바로 앞에 건물에 상가인데 주차장이 있었단 말이죠. 이 상가 주인이 아무리 해도 아침 저녁 한 이틀 정도 차를 이렇게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다가 뭐를 하냐면 그 뒤에다가 그 체인 있죠. 체인 그때 벤츠인가 그랬는데 체인을 뒤에다 감아놓은 거예요. 못 가게. 체인을 그 바퀴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놨나 봐요. 차가 움직이면 안 되게. 근데 이 사람은 모르니까 밤에 이제 모르 도망가려고 이제 2시쯤 나와가지고 차를 끌고 이제 갔겠죠. 갔는데 체인이 터지면서 차를 끌고 가니까 체인이 터지면서 바퀴 휠이 있죠. 휠이 완전히 이제 망가졌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누가 부담해야 돼요? 관리소장이 부담해야지. 누가 부담해요? 알겠죠? 그건 남의 재산에 대해서 손괴죄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지. 주차료를. 그런다고 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손괴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괴죄로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결국 그 휠값을 다 물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면 아침부터 딱 아침에 이렇게 주차를 좀 하려고 거기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차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또 휠을 또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차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면 그 주차장에 이렇게 양면을 써가지고 쓴 데다가 주차해 갔는데 이 주차를 못하게끔 차를 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차의 운행을 방해한 거잖아요. 이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그래서 이게 법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요 차결을 못 나게 했다. 아마요 그로 인해서 아마 손해배상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한 놈 나쁜 놈이죠. 우리도 가서 보면 유리창을 깨부시고 싶잖아요. 그때에서 깨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력구제는 원래가요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이게 지금 자력구제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알겠죠?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자요. 그다음에 4번은요.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줄고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다. 전유 부분 가로 묶고 25평, 공용 부분 가로 묶고 5평, 맨 끝에다 이꼴 30평 아파트죠. 따로따로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여러분요, 5번 바뀌었어. 5번 변경됐어. 그래서 5번에 앞에다 별 하나에 옛날에는요 4분의 3이었어요. 근데 공용 부분의 변경이잖아요. 줄고 공용 부분의 변경 3분의 2로 바뀌었어. 3분의 2. 알겠죠? 예전에는 4분의 3이었어요. 4분의 3 그럼 큰일 나. 3분의 2로 바뀌었다고. 공용 부분이 뭐죠? 여러분 이거죠. 봐봐. 여러분요 뭐냐면 여기요 아파트 이렇게 상가. 여러분 모봉 선생님 강의 오시죠? 모봉 선생님 보면요 그 모봉 선생님이 옛날에 연수공사를 썼어요. 지금은 저기 어디로 논현동에 쪽 이사 갔는데 거기 연수동 바로 앞에 보면 롯데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연수 한복판이에요. 아주 비싼 데예요. 지금 송도가 비싸지만 그때는 인천에서 가장 비싼 데네요. 연수동이요. BYC 건물 앞에요. 근데 거기 보면 5층짜리 롯데 아파트가 있는데 한번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해상으로 침투한다고. 그래서 잘 봐야 된다고 눈으로. 알겠죠? 뭐 미어캣도 아니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5층 이상 못 짓게 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옛날이니까요. 그래서 건물이 5층인 거예요. 그 금싸라기 땅에. 근데 5층은요. 5층 위에는 뭐를 안 해도 돼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요. 계단이 많죠. 계단이. 알겠죠? 그럼 이런 아파트들은요. 누가 월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월세 싸다게 해가지고요. 5층 올라갔다가요. 이틀만 내려오면요. 알겠죠? 가가지고요. 물리치료하면 돈이 더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데를 어떻게 한다? 이런 데를 하나씩을요. 계단을 놓고 하나씩을요. 뭐로 바꿀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걸 공용 부분을 변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예전에는요. 4분의 3이 동의해야 되는데 4분의 3이 모여 안 모여? 정말 힘들죠. 3분의 3. 그래서 3분의 2로 바뀌었어. 3분의 2로. 그래서 3분의 2. 알겠죠? 바뀌었다고. 그 다음에 6번을 봐봐요. 공용 부분의 관리 줄고요. 관리는요. 두 번째 줄. 통상의 집행에는 관리가 뭐죠?
통상 뭐냐면 과반수결이에요. 관리가 뭐예요? 이러면요 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같은 거 뭐죠 정하는 거 있죠. 아파트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어디로 맡길 것인가, 어느 회사에 맡길 것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면 관리회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보면 관리회사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소장 이렇게 뭐죠 그 보내주는 그 관리회사 있잖아요. 경기도만 해가지고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면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 있잖아요. 입주자 대표 이것은 여러분요 직업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업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사 다니면서 직업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관리협회 있잖아요. 관리회사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한번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아파트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아파트를 딱 보고 신축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LH공사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데를 계속 자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입주자 대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입주자 대표 누가 하려고 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적극적으로 쓰레기 줍고요, 알겠죠? 앞에 나가가지고요, 이런 저런 거 다 하고요. 무슨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해로운 일이 있으면 가서 막 목소리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 투표하면요, 바로 그 사람이 돼버리죠. 그럼 골치 아픈 거죠,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시자면 7번요, 보조령이 줄고요. 보조령이 누가 한다? 각 공유자 이렇게 각 공유자. 여기서 기억에서 중량성 보조령이요. 두 번째 끝, 첫 번째 끝에요.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도 포함하고요. 중량선 니은 봐봐요. 입주자 대표 회의는요 맨 끝에 할 수 없어요. 입주자 대표는 보조령이 뭐죠? 이런 보면 여기 보면 무슨 아파트 저 밑에 무슨 아파트 하나 있죠? 우리 아파트 아닌데? 우림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일부에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에 바리게이트가 없어가지고요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거기 주차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입주민이 나와가지고 여기 우리 아파트니까 주차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런데요 아가도 누가요? 내가 입주자 대표인데 나가시오.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정은 8번은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줄고요, 공용 부분에 관하여 줄고, 맨 끝에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묶어요. 기억 니은 디귿을 묶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보시죠. 원래 기억하고 니은만 묶어도 되는데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여러분 체납관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리비 영수증 봤죠? 아파트 사시면 뭐 관리비 영수증 안 봤어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뭐가 나와? 301호요. 301호 전기세하고요. 전기세, 수도세가 나와. 수도세 301호 공용 뭐죠? 관리비에 하지 말고 나온다고. 알겠죠? 여기 뭐가 나온다?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이다. 공용 부분은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나와. 여기 연체료가 나와. 연체료 위해서 언제까지 안 내면 얼마 나온다고. 뭐 375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전기세하고 수도세 나오는데 뭐는 안 나와요? 가스비는 안 나와. 가스비는요 가스공사에서 직접 그 수납을 받아요. 가스공사에서. 그런데요 전기세하고 수도세는요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와요. 이것을 뭐냐면 위탁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1000세대 정도 되면 100만 원 정도 돼요. 1000세대 정도 되면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를요 관리사무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대신 돈을 받아서 이것을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보면 어디 상가인지 아파트인지 한 2주 전에 뉴스 나오지 않았나요? 관리사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는데 관리비를 안 내가지고 다 정전돼가지고 전기 끊겼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리비를 받았으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시행사 있잖아요. 이쪽하고 정산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안 주니까요 입주민들은 다 돈을 냈는데 입주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끊어버렸죠. 뉴스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관리시에서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들이 그걸 안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기 끊어버리죠. 그래서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 이것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면 이것을 뭐란다?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용 부분이고 연체료가 있잖아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안 내고 을한테 팔고 을이 또 병한테 판 거예요. 그럼 현재 병이에요. 갑도 연체하고 을도 연체하고 병이 지금 산 거예요. 그럼 병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병이 뭘 책임지냐? 공용 부분은 책임을 지는데요. 연체료는 책임 안 지고요. 전유 부분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책임 안 져요. 이 두 가지는 책임을 안 진다고. 알겠죠? 왜요?
이것은 갑이 내야지. 이건 을이 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쓴 거니까.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은요 일단 병이 책임을 져. 그럼 병이 그럼 책임지면 갑하고 을은 책임 안 지냐? 그건 아니에요. 이 공용부분에 관한 것은 병이 일단 돈을 내라 이 말이죠. 너가 지금 와서 살고 있으니까. 대신 너가 을하고 갑한테 돈을 가서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세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지죠. 이걸 병존한다.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란히.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을 만약에 이 관리비 정산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거 중개 사고가 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면 중개할 때 보면 반드시요 관리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보면은 장기수선 충당금 있잖아요. 장기수선 충당 같은 것은 나갈 때 관리사무실에 딱 해가지고 임차인이면 임차인이 지금까지 장기수선 충당금을 냈잖아요. 그럼 임차인한테 다시 돌려준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그런 것은 관리사무실에서 다 해준단 말이죠. 알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 만약에 잘못해 준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래 장기수선 충당금 다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대신 누가 낸다? 관리비에 나온단 말이죠. 관리비에 나오고 나중에 갈 때 받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기업, 아파트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의 체납 관리비 중 줄고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승계. 두 번째 줄,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니은 연체료는 그때 포함되지 않는다. 공용 부분의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말은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디귿은 뭐라고 했죠? 구분 소유권이 송차로 양도된 경우 이렇게 양도된 경우 자요 바로 그 옆에 이전 구분 소유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이렇게. 그래서 중첩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렇게 얘기해. 자, 여러분요 9번 있잖아요. 9번을 여러분 잘 한번 봐봐. 이 말이요 전유 부분 줄거 봐. 일동의 건물 줄거 봐. 그 다음에 설치나 보존의 흠 동그라미. 그러면 이 글을 딱 이것은요 전유 부분에 흠이 있는 거예요? 공용 부분에 흠이 전유 부분에 흠이 있는 거예요? 일동의 건물 전체에 흠이 있는 거예요? 잘 읽어봐. 전유 부분에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일동의 건물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죠. 봐봐. 여러분요 여기요. 여기 지금 여기 301호예요. 301호요. 여기 옥상이에요. 옥상에 금이 갔다 이 말 아니에요. 옥상에 지금 크랙이 가가지고 지금 비가 새고 있어. 그러면 301호가 잘못된 거예요? 일동의 건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저 위에 옥상 수리를 301호가 해야 돼요? 관리 사무실에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유 부분이다, 공용 부분이다. 공용 부분, 일동의 건물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301호가 속하는 옥상에 금이 가가지고 비가 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01호가 속하는 일동의 건물에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하자는 어디에 존재한다? 공용 부분. 거기다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전유 부분 그러면 안 돼. 전유 부분 그럼 큰일 나. 공용 부분에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 가운데 봐봐. 10번의 가운데 지분 비율 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그 밖에 의무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생기는 이익 동그라미. 이익을 권리죠. 권리와 의무는 뭐에 따라서?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는 뭐에 따라서?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이 설명하는데 좀 어려운데요. 4번은요 이번에 보면 밑에가 오른쪽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신설이라고 되어 있나요? 신설되어 있어. 알겠죠? 그리고 그닥 중요한 지문은 아니지만 신설되어 있는 건데 여기까지 하죠. 자, 건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 소유자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 줄거봐요.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의 변경 줄거요. 그것은 5분의 4예요. 우리가 이건 왜 내가 지금 이거 조심해 나갔느냐? 왼쪽 봐봐. 왼쪽에 3번에 봐봐. 3번에 5번 봐봐. 동그라미. 3번에 5번에서 그냥 공용 부분은 뭐예요? 얼마? 3분의 2잖아요. 이건 얼마? 5분의 4잖아요. 똑같은 공용 부분 변경인데.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이것은 건물이 너무나 노후화돼 가지고 건물이 좀 수선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분 소유권이나 공용 부분에 대해서 면적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공용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증감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할 때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5분의 4. 5분의 4. 알겠죠? 5분의 4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요, 쭉 이런 것들은 뭐 싸라고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뭐 다른 건 다 뭐 필요가 있나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 다른 건 다 맞으니까요. 그다음에 6호 봐봐. 박스에 6호.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의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소유권의 기소에 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유 부분이 증감될 수도 있고요, 공용 부분이 증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건물의 노후화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를 하죠? 리모델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용 부분이 더 커졌다 이 말이죠. 또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용 부분을 줄이고 그 부분을 뭐 달리 뭐 다른 부분을 했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보통 줄어들기보다는 더 어떻게 되겠죠? 더 커진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럼 공용 부분이 커졌으니까 공용 부분에 관한 비율이 어떻게 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증감하겠죠. 알겠죠? 그럴 때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5분의 4. 알겠죠? 그렇지 않는 공용물의 변경은 뭘 한다? 3분의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두 개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요 구분해야 돼. 무조건 5분의 3분의 2 그럼 큰일 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요 5번까지 좀 해야 돼요. 수선 충당금이야. 수선 전기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공용 부분을 우리가 이런 봐봐요. 신축 아파트는 뭐죠?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것이 많아요, 저거요? 거의 없겠죠. 알겠죠? 그래도 노후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인데 원래 이것은 우리가 보통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서 다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거의 다 받고 있어, 모든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수선 적립비라는 게 신설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알겠죠? 이미 있으니까. 여기 보면 관리단은 그랬죠? 여러분 관리단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상가에서는 관리단이죠?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로 보면 돼. 알겠죠? 입주민들은 이 말이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 관리단 집회 결의가 뭐죠? 입주자 대표 회의죠. 건물이나 대지 및 부속 또는 부속 시설의 교체나 보수에 관한 수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요 2번은요 맨 끝에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가 있다. 그런데요 다른 법에 따라서 장기 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돼 이미 받고 있으면 그러한다,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하자면 그때 써봐. 장기 수선 충당금. 보통은 다 모든 아파트가 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 다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지문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알겠죠? 그런데 3번 봐봐. 누구한테 반드시 징수라고 돼 있어요?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요. 알겠죠? 그럼 누구한테 기속해요? 관리단에 귀속을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걸 가지고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를 해서 뭘 한다? 수선을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누구로부터 징수한다? 구분 소유. 그래서 그러면요 임대로 들어가거나 그러시면 나올 때 수선 충당금 받아 안 받아? 받고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구분 소유자한테 받는 거, 수선 충당금은. 아시겠죠? 자요, 뭐 그것은 나머지는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수선 적립금 이것도 신설됐어요 이번에요. 알죠? 신설된 것이 방금요 우리가 4분의 3이 얼마로? 3분의 2로. 그런데 만약에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의 면적의 증감을 가져올 때는 얼마? 5분의 4. 그 다음에 수선 적립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수선 적립금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구분 소유자. 어디에 기속한다? 관리단에 기속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6번 이제 대지 사용권부터. 대지 사용권은요 뭐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니까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